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자료를 편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달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벌써 70회차가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영상이 쌓여 있는 게 상당합니다. 자, 그 중에 올해 2019년 2월에 69차 정기 세미나에서 있었던 두 번째 주제인 주가 지수별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의 영상을 보시면서요. 자, 투자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향후 우리나라 증시를 예상하는데 참고하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주제는 주가 지수의 영역별 시나리오입니다. 영역별 시나리오. 와. 이게 왜 제가 요렇게 그 제목을 땄느냐?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예요. 불과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에 있었고,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1500 간다, 뭐 국가 부도 온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까지 쏟아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공감하셨습니다만, 시장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로 올 거다라는 데 공감을 하셨고, 실제 369 프로젝트나 가치투자 포트폴리오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주가 지수도 2000포인트 내려갔다 바로 지금 2200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후에 시장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반대로 하락한다면 그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MSCI,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는 MSCI 이머징 지수, MSCI, 아무튼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종합주가지수 2014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입니다. 2014년 저기 있는 부분은 2015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때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2015년은 참 뜨거웠던 한 해였어요. 그때는 우리 세미나 장소가 매일 정원이 꽉 찰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보내고 17년 그리고 2018년에 아쉽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좀 이탈하신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세미나 전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대화 중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의 자금이 2018년 작년 여름 또는 그 직전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 중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그 마지막 피크를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친구 누님이 마지막 피크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파트를 사시고, 또 많은 분들이 주식하고는 틀리게 부동산을 사실 때는 부채를 엄청나게 끼고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식을 시작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주식시장이 10% 이상 상승해도 냉담하고 담담한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투자할 돈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그냥 전세로만 사신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주식 투자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그 순간 주식 투자는 아예 생각하실 수 없는데 작년 늦봄부터 해서 여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200포인트 부근에 있고, 자, 이제부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2200포인트 넘어가면요, 지난 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여기 개파락의 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또 논리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없게 2200포인트에서 이렇게 맴돌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주가지수의 위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 그리고 증시 토크 계속 봐보신 분들은 이 도표는 딱 보는 순간 아, 또 나왔구나, 아유 반갑다 친구야, 이런 분위기실 겁니다. 느낌이실 거예요. 자, 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을 가늠할 수 있는 도표로 제가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는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수준의 저평가된 영역에 지금 계속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저점 때보다도 훅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의 2000년 IT 버블 붕괴된 직후였던 2000년 12월 연말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꺼졌습니다. 그렇게 훅 꺼지니까 마치 우리 그 놀이터에 트램벌린 방방이 타듯이 쭉 내려갔던 게 방 튀어오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이 위치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너무 싸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주가 지수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를 계속 맴돌게 되면요. 제가 시장 PBR을 계산을 할 때 가상의 시장 BPS를 역산을 해서 계산하는데 그 가상의 시장 BPS가 그래도 꾸준히 매년 5에서 6%씩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R 밴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저 시장 밸류에이션은 5%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 PBR은 현재 0.96, 97 막 이렇지만 0.89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0.89 수준이면요, 작년 연말 불과 2달도 안 됐죠? 2달 전에 연말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거 기계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런 상태가 바로 저 레벨입니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예. 저 BPS가 5%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예. 프라이스 대비 자산 가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같은 것도 인가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이제 그 의미도 있고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스스로 유기체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이익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익이 그냥 허투루 녹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회사 내부에 유보를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꾸준히 쌓이게 되거든요. 그 수준이 대략 5%,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평균치가 5% 내지 7%인데 그 정도의 그 수치에서 좀 낮은 값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자, 억지로 밑에서는 계속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고 횡보를 하면은 이게 계속 최저점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높아지면서 이게 딸려 올라가는, 이게 뭐 지진판 같은, 예,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는 멘틀이 올라오는데 지각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딸려 올라가서 뭐 지진이 나네, 뭐 산이 생기네, 그런 식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밑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데 버티고 있다. 2200포인트에서. 그래서 연말이 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국민연금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우편물이 오면은 요즘 섬찟해요.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라든가 국민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월급에서 착착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착착 정기적으로 내셔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한 해에 한 40 내지 50조 원이 국민연금에 납부되고 있고, 그게 지금 꾸준히 적립이 돼서 투자, 그중에 대략 18% 정도를 국내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10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의 제자리에 있게 되면요, 제가 이 자료를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조 8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드려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18%를 감안했을 때 말이죠. 6조 8천억. 저 정도면요, 우리가 앞서 MSCI 이머징 지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대 4조 원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6조 원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생각보다 강한 하방 경직, 작년 연말보다 강한 하방 경직이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레벨이면요, 그냥 우리 사람들 만나면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셨거나 어떤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꼭 하신 얘기가, 내가 IMF 사태로 가면은 집 팔아서 주식 살 거야 라든가, 2000년 IT 버블 깨진 때로 돌아간다면,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가정들을 하시는데 그 수준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요 레벨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부근,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부근이 바로 그 수준입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겁니다. 그때쯤 되면요, 집 사가지고 돈 없던 분들도 조금씩 매달 돈을 쌓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식을 할 여력이 생겨요. 그러면 국내 주식 투자자 자금도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 추세여서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인데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고무판 같은 느낌이었다면, 만약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유지돼서 올해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 저거는 비율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작년 연말은 트램벌린 고무막 같은 느낌이었다면 저거는 단단한 고무판? 그런 느낌?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강한 하방 경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200포인트를 강한 하방 경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시장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잠깐이라도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풍에 걸리셨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 평화 서약하실 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고 아프시더라도
근데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자료가 뉴스에 나왔어요. 혈압이 그 정상입니다. 120. 고기도 그렇게 드시고 좀 즐겁게 방탕하게 사신 것 같은데 혈압이 너무 정상이세요. 우리 120 언더이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단짠 하시면서 한 130 넘어가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여유 있게. 예, 약물의 힘을 빌리신 분들도 아, 나 약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밀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이 0.82, 시장 PBR이 0.82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직후보다도 훨씬 낮은 그러한 수준이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시장에서 나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든가 IMF 상황 같은 그런 시장 밸류에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빨리 치고 와가지고 요 2000포인트는 찰나의 순간에 싹 지나가는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도 보면 2000포인트 붕괴된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장 PBR이 0.8배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 0.82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장 PBR이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요.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 토픽스라고 있어요. 한국의 한국거래소와 같은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요. 역사적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7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본 일부 시장, 대형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1부 시장 있고 2부 시장이 있었어요. 1부는 우량한 애들, 2부는 좀 거시기한 애들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합이 돼버렸는데 그 일부 시장은 그래도 깔끔한 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시장 PBR이 최저치가 0.8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일본의 예를 꺼내느냐. 일본은 인구 구조학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배예요. 10년? 예전엔 20년 선배였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10년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일본은 버블 깨지고 저성장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증시 시나리오는 최악의 증시 시나리오를 추정할 때 꼭 자주 꺼내서 보는 하나의 비교 잣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2012년에 아베노믹스 있기 한두 해 전에 PBR 0.8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연말에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면요. 시장 PBR은 일본의 최악이었던 수준까지 내려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2200포인트를 연말에 있다 그러면 두꺼운 고무판 같은 탄탄함이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가 연말에 가 있다면은 이거는 탄탄한 고무판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2000포인트 가려고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어퍼컷 펀치가 날라와가지고 팡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언더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가만히 안 둡니다. 앞서서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일 때는 대략 한 6조 매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연말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 있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사들여야 될 금액이 17조 원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18%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요즘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게
좀 이제 티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1월 달에 하루에 몇백억 사들이는 게 이제 티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17조 원대를 사들여야 된다면요. 이게 그것도 연말에 몇 개월 만에 그러면 한 달에 몇 조씩 사들여야 됩니다. 3개월 만에 집행한다 그러면 한 달에 5조씩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때문에 안 올라가더라도 국민연금이 스스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등장하는 욕 비슷한 MSCI 이머징 중국 A주 관련한 이슈는 최대 4조 원인데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종합주가지수 1800 부근과 같은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락할 때 시나리오예요.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부담스럽다. 하지만 강한 밸류에이션, 믿음과 국민연금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승했을 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에 간다면 2500포인트면요 지금부터 해서 한 10%, 한 11, 13% 정도 상승하면은 2500 갑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근데 250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2017년 연말에 고점 영역대 그리고 작년 1월에 고점 해봐야 2600이기 때문에 2500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영역에 다시 올라선 겁니다. 자, 만약에 그 고지에 왔다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현격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에 다다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2500에 도달하게 되면요. 주식 양도세가 아예 전면 시행, 국회에서 망치 땅땅땅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장에 어저께 점심에 금융투자협회장하고 그리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위원장하고 주요 증권사 대표들하고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비밀리에 점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인데 그 외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세법 개정안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요 안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가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빨리 법 통과시킵시다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압박을 가하게 될 거예요. 자,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연구한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시에 양도세 증가분을 계산한 게 5조 9천억에서 15조 3천억으로 이 밴드는 넓습니다만 이게 증권거래세 축소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만약에 이게 연구자료가 보시면 2010년대 초반이에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입니다. 2500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많은 연구자료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거래소의 매매 내역들 쭉 분석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러브펀드라는 사람이 한 10조 이익을 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요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 양도세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식 양도세로 바로 가야지. 그렇게 의견이 모여지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해라 하면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근데 이 이슈는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폐지가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지금은 뭐 쉬고 계시잖아요. 월급만 받아 드시면서. 근데 이게 개회가 되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더 빨리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분명 부담이죠. 일정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주가지수 2,500 간다 그러면은 양도세 그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마음속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1월 세미나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수시로 저도 노재균 부장한테 물어봐서 지금 증권사 내부적으로 어떤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그런 동향을 계속 파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언급드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주가지수 2,500포인트 도달하게 되면요. 구조를 매도해야 돼요.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 슬픈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비중 18%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매도해야 되고 여기 하필이면 MSCI 이머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대 4조 원을 더한다면 최악의 경우 13조 원의 잠재적인 매물 압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지수 2,500 갔을 때 이 매물 압박을 이겨낼 것인가 그거는 가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여건이 뭐 엄청나게 뜨겁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또 가열차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 군중 심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2,500 부근에 가면은 요 물량 때문에 국민연금이 됐든 여기에 더해서 MSCI 이머징 지수 이슈에 의한 매도 물량이 됐든 요게 부담 요인으로 부담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MSCI 이슈는 그냥 묻어버리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슈일 테지만 올라간 뒤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9조 원대 매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국내 주식 비중 18%를 맞추기 위한 속도 조절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법안을 보면은 주식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똑같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주식 양도세는 2020년에 이게 참 애매한 게 법안이 다 통과되면요. 그게 전면 시행이에요. 소액주주도. 세율만 낮을 뿐입니다. 세율이 한 3%? 그 한 자릿수입니다. 첫 해는. 두 번째는 이제 좀 높아지고, 세 번째 해 2022년에 좀 높아지고, 그래서 2020, 21, 22, 23, 24, 2024년까지 해가지고 증권거래세를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주식 양도세는, 요게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표에는 뭐, 한 10%에서 20%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식 시장이 과열되면, 그때는 그 양도세율 가지고 주식 시장의 과열을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참, 시장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짝 흥분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간다면 2,500포인트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군중심리 측면에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2,500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2,600을 넘어갔는데 2,600부터는요. 매일매일 0.01%포인트만 상승을 해도 사상 최고치예요. 0.01포인트만 상승해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뉴스에서 앵커가 막 흥분하면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2,650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2650.01포인트. 그 다음 날도 사상 최고치인데 2650.02포인트. 조금씩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가 돼요. 하지만 뉴스의 키워드는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두근두근 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다 터야 됩니다. 여기 꽉 차고, 우등생 분들은 가장 뒷자리에 포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가득 차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수준이 만약에 군중심리가 동요하게 되면 3000포인트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 군중심리라는 게 참 우리 비트코인 광풍 때, 그리고 작년 부동산 광풍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일순간이에요.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가상화폐 도박이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면서 달려들고, 나는 가상화폐는 위험하니까 채굴을 할 거야 하면서 막 그래픽 카드를 막 사들이고, 순식간이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가지수 3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3000포인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부담스러운 시장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밸류에이션 밴드의 이 파란색 중간 영역에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 가면요, 한 번씩 꿀렁꿀렁 하는 게 제법 크게 꿀렁꿀렁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2011년 8월 여름 유럽 위기 쇼크, 그리고 2013년에 버냉키 쇼크, 요때 한 번씩 보면 주가 지수가 10 내지 20% 그냥 다이렉트로 쭉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샤프하고 더 날카롭고 우리의 심장과 간을 허비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강력한 하락이 일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주가지수가 2500 넘어갈 때부터 해서는 투자 심리가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3000포인트부터는 이게 일종의 그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이르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확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2007년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 이르니까 3000, 4000 가는 거는 순식간이다. 그런 주장들이 많았잖아요. 2007년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4000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정말 앞으로 3000 간다 그러면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군중심리가 완전히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돼, 좀 속된 말로는 꼭지가 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확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매일 사상 최고치라는 멘트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한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중심리가 3000포인트에서는 거의 광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직전에 두 번의 그 투자 시장에서의 광풍이 있었어요. 가상화폐하고 부동산 광풍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제1의 투기 심리가 가상화폐 때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순화되고, 작년에 부동산 광풍으로 싹 흘러가면서 순화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아주 날카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중심리가 돌아서면 광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화폐 광풍 없고 부동산 광풍 없이 종합주가지수가 3000 갔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순식간에 노부장한테 얘기해서 NH투자증권 본사 강의장 400명을 빌려달라 하고, 제가 구글 광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그거를 그냥 대충만 해도 아마 꽉 찰 정도로 인원이 모였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두 번의 버블을 다른 데서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광적인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3,000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그 코스닥 광풍 때 99년 12월 초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코스닥 시장은 버블이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현명한 분이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얘기했던 분이 무슨 차관인가 그러셨는데 그분이 막 사과 발언을 얼마 뒤에 해야 될 정도로 군중 심리가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주식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그 다음에 완전히 처절하게 후회를 했지만 그 즈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자, 3,000포인트 넘어가서 과열 조짐이 보이면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열 조짐이 보이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2,500포인트 부근에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양도세율 인상 이야기를 한 번씩 툭툭 던질 거예요. 양도세율이 지금 소액주주가 10%인데 대주주 수준으로 20%를 올릴 거야 라든가 그러면 한 번씩 시장이 위축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군중 심리가 과열되게 되면요, 저걸로도 브레이크가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 광풍 때 했던 말을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하는 날이 어느 날 올 수가 있어요. 가상화폐 광풍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삶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상화폐 투자하는데 정부가 왜 간섭하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멘트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슬슬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고평가 영역은 아니더라도 슬슬 좀 긴장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멘트가 없다 그럴 때는 그때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부가 완급 조절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완급 조절을 해주는 우리의 멘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증시의 큰 기상 조절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존재가 있죠? 국민연금입니다. 국내 주식 18%를 맞추기 위해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3,000 갔을 때요, 36조를 매도해야 됩니다. 앞서서 2,500일 때 10몇 조였는데 3,000 갔을 때는 36조입니다. 36조면 이거는 거의 투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000 가는 순간 한번 악성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점에서 아마 그 물량을 받으려고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그때 가서 막 달려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더라도 비이성적인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이성적인 강세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가상화폐 강풍 때, 그리고 바이오 제약 버블 때 보셨지만 버블이야 했지만 한 번 더 갔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천천히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3,000 갔다 그러면요, 지금 이 모양의 엄청난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5 내지 6%씩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꾸준히 유입되는 금액이 연 그 정도 되고, 시장 시장 BPS도 대략 연 5 내지 6%씩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주식시장이 그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매년 5 내지 6%씩 상승하면 어느 해는 갑자기 사람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어떤 해는 그냥 확 질러버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2013년부터 상승할 때는 완만하게 상승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확 올라간 것처럼 주식시장도 천천히 상승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천천히 한 30년 동안 그냥 천천히 상승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그래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오버슈팅까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 세미나장이 일단 다 찰 거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 하는 어떤 날 여기가 꽉 찼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는 여기보다 더 큰데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 달에도 시장이 더 올랐다 그러면 정말 더 큰데 혹은 장소 섭외가 안 됐다 그러면은 뭐 대학교 노총극장이라도 빌려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일단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봤더니 이론현금 비중은 20% 수준이에요. 현재는 한 11%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도 이제 한 2배 정도? 시장이 절대적인 버블 레벨은 아니다 보니까 20% 수준입니다만 군중심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완전히 그 어떤 나이트 클럽처럼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심약자 및 고령 투자자분들은 이론현금 비중에서 1.5에서 200 혹은 이거보다 더 세게 30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마 그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광풍, 심리의 광풍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당장에 올해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